31번부터 33번까지 두 개의 작품이 나오는데 하나는 유민탄이고 유민이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탄식이 되겠지. 장육당육가라고 나왔으니까 요거 두 작품을 한꺼번에 하기로 해. 자, 둘 다 한시야. 맞나? 아니구나. 하나는 한시고 하나는 시조 같아. 오케이, 맞네. 자, 그러면 먼저 한시 유민탄을 보자. 백성들의 어려움이요. 백성들의 어려움이요. 두 번 반복됐어. 여기 어려움이요 무슨 뜻이냐면 화자가 백성을 봤을 때 느낌을 얘기한 거야. 참 어렵구나. 어렵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표현법은 일단 반복됐으니까 반복법이고, 그 다음에 영탄법이 쓰였다. 흉년 들어 뭐가 어려운가 볼까? 흉년 들어 너희들은 먹을 것이 없구나. 너희들 누구야? 백성들이겠지. 나는 화자 나왔고요. 너희들을 구제할 마음은 있어. 마음은 있단 말이야. 너희들을 구제할 힘이 없구나. 자, 마음은 있어도 힘이 없구나. 대조지, 대조.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대. 그 다음에 대꾸법이라고 해야지. 대꾸법 맨날 나오지만, 자, 봐봐. 너희들을 구제할 마음이 힘이 있어도 없구나. 이게 짝이 맞는 거야. 이런 걸 대꾸법이라고 하는 거라고. 앞에 뒤에가 짝이 맞았잖아. 자, 그러니까 화자는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는 거고, 힘이 없는 놈들은 마음이 없는 거겠네 라고 해석하면 돼. 알았니? 백성들의 괴로움이요, 백성들의 괴로움이요. 자, 그러면 여기 백성들의 괴로움이요 두 번 나온 건 첫 번째 줄이 나와 있는 어려움이 괴로움으로 바뀐 것 뿐이지, 이런 걸 변형이라고 하는 거야. 변형. 다른 말로 변주라는 말도 써. 자, 그 다음에 날이 추워 네가 이불이 없을 때, 자, 이불이 없으면 얼어 죽을 텐데, 저들은, 자, 이제 나왔어. 그 저들이 누구냐면 힘이 있는데 마음이 없는 놈들이야. 여기선 저들은 지배계층을 말하겠지. 지배계층. 더 자세히 얘기하면 뭐 탐관오리쯤 되겠지. 백성을 괴롭히는 더러운 관리들. 저들은 너희들을 구제할 힘이 있어도 너희들을 구제할 마음이 없구나. 자기하고 정반대란 말이야. 대꾸법, 대조법 똑같이 나왔어. 자, 뭐라 하냐면 힘이 있어도 마음이 없구나. 이것도 대꾸와 대조가 나왔다. 위에 나온 거랑 똑같아. 나는 너희들을 구제할 마음이 있어도 너희들을 구제할 힘이 없네. 요거하고 지금 읽은 저들은 힘이 있어도 저들은 너희들을 구제할 마음이 없네. 요거는 대꾸, 대조 똑같은 표현법이다. 원하건대 잠시라도 소인배의 마음을 돌려서 군자의 생각을 가져보게나 라고 했지. 이게 봐봐. 소인배의 마음은 뭐지? 힘이 있어도 구제할 마음이 없는 거고, 군자의 생각, 이거는 군자의 생각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군자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백성을 구제하는 거지. 알겠어? 백성을 구제하는 거야. 자, 군자의 귀를 빌려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게나. 군자의 귀를 빌려가지고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 그 마음으로 들으면 다 들릴 텐데, 백성들은 할 말이 있어도 임금은 알지 못해. 자, 이 말은 중간에서 컷한단 말이야. 누가? 저자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걸 말하면 임금까지 가지를 않아요. 중간에서 전달이 안 되게 한단 말이야. 오늘 백성들은 모두 살 곳을 잃었구나. 단식이지. 살 곳을 잃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궁궐에서는 매양, 늘 항상 백성을 걱정하는 조서를 내리는데 지방관청에 전해져서는 한갓 헛된 종이조각이 된대. 그러면 여기서는 지방관청에서는 지방관리에 대한 비판이지. 지방관리들은 잡아봐. 조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내려보내면 이 지방관리원들이 중간에 그거를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종이가 된다는 얘기야. 서울에서 관리를 보내 백성들의 고통을 물으려 했어. 근데 영마로 날마다 300리를 달려와도 백성들은 문턱에 나설 힘도 없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문제는, 자, 첫 번째 잘 들어. 첫 번째는 지방의 지배계층 탐관오리,
지방 관리들을 비판했어. 이건 사람을 비판한 거야. 여기인데 역마로 날마다 300리를 달려와도 백성들은 문턱을 나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야. 이 정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위에 건 지배계층과 탐관오리 지방관리 사람의 문제라면 이거는 지금 말한 건 구조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백성들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어느 겨를에 마음속 일을 말이나 하겠소. 현실은 안타깝단 말이지. 말이나 하겠소? 말 못하지요. 이런 걸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한 질문의 형식이지만 말이나 하겠소? 근데 말을 못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서리적 표현. 비록 한겨울에 한 서울관리가 온다고 해도 서울관리는 귀가 없고 백성은 입이 없다네. 그러니까 서울관리는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백성들은 자신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얘기할 줄 모르네라는 뜻이야. 알았니? 이 얘기는 잘 들어봐. 서울관리는 들을 생각이 없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야. 백성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러니까 백성들도 단념해버린 거지. 자, 급회양 같은 착한 관리를 불러다가, 여기 급회양은 누구냐면 회양이라는 중국의 지명이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급당유라는 사람이 아주 괜찮은 정치 선정을 베풀었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아주 훌륭한 관리를 말하는 거야. 착한 관리를 불러다가 아직 죽지 않은 백성을 구해본만 못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급회양 훌륭한 착한 관리를 불러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구해본만 못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현실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야. 급장유는 벌써 죽었거든. 그 사람 불러오는 것보다 가능성이 없어. 죽은 급장유라는 회양의 착한 관리를 불러오는 것과 현실을 개선하는 것 둘 중에서 보면 급장유를 불러오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현실을 개혁하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말 불가능해 라고 얘기한 게 유민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의 탄식을 노래한 게 유민탄. 한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 장육당 육가. 장육당 육가 한번 볼게. 이건 연시전에 1수, 2수, 3수, 4수, 5수. 자, 5수는 없네. 1, 2, 3, 4수까지 있네. 자, 처음부터 해볼까? 자, 어떤 내용인지 봐봐. 내 힘이 백구 있고 백구도 나를 잇네. 뭐 자연 친화를 얘기하는 거네. 여기 백구는 흰 갈매기를 의미하는데 내가 백구라는 존재를 잊어버렸어. 백구가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전부 다 합쳐진 거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말하는 거지. 다 합쳐졌다. 합일. 보통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야. 나쁜 거 아니야 이거? 백구가 자연물인데 자연이라는 걸 잊어버렸어. 자연은 인간이라는 걸 잊어버렸어.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됐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라일체지. 무라일체 물시밀려라는 한자 성어와 관련이 있다. 둘이 서로 잊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 라는 얘기는 동화됐다라는 뜻이야. 동화.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야. 언제나 해옹을 만나 이 둘을 가려낼 거라고 했어. 해옹. 여기 나온 해옹이라는 거는 누구냐면 우리가 보통 해옹 그러면 산에 묻혀 사는 숨어 사는 사람 뭐 이런 얘기인데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사람 여기 화자가 자연과 인간이 자연과 한 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보다 더 한 몸이 된 해옹을 만나면 둘은 뭘까? 나와 백구 혹은 인간과 자연을 가려낼 수 있을까라고 됐어. 가려낼 수 없을 거야 라는 게 더 강한 뜻이지. 이거 서리적 표현이라고 봐야 된다. 너무 똑같아가지고 하나가 돼서 가려낼 수 없을걸?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난 거야. 두 번째, 붉은 잎 산에 가득 빈 강에 쓸쓸할 때, 일단 배경이잖아. 배경. 붉은 잎은 계절이 언제일까? 당연히 가을이겠지. 단풍 든 거니까. 자, 가을 산에 가득 빈 강에 쓸쓸할 때 가랑비 낚시터에 낚싯대 제맛이라. 그러면 가랑비가 내릴 때 낚싯대 가지고 와서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게 참 제맛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운치가 있다, 멋스럽다 그런 얘기야. 운치가 있다, 멋있다.
세상에 득 찾는 무리 나왔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득 찾는 무리. 그러니까 욕심 많고, 위에서 말한다면 지배계층, 유민탄의 지배계층, 지방관리, 탐관우리, 얘네들이 득 찾는 무리를 말하는 거야. 어찌 알기 바라리, 바랄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서리적 표현이 또 나왔네, 그지? 얘기는 이 득 찾는 무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을 낚시터에 가랑비 맞으면서 낚시하는 이 운치를 알겠느냐? 알 수 있다고 바라겠느냐? 바랄 수 없지요. 라는 서리적 표현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내 귀가 시끄러움은 너의 바가지 버리렴은. 자, 그러면 내 귀가 시끄러우니까 내 바가지를 버려라. 두 번째, 내 귀를 씻는 셈에 내 손은 못 먹이리. 이거는 고사가 있는 고사. 중국에 소부허유 이 고사가 있어. 여기 지금 영수가 뭐냐면 지역 이름인데 거기를 귀를 닦은 허유가 나오고 소부가 있는데 허유가 귀를 닦고 있는데 소부가 소를 끌고 왔어. 왜 왔냐 그랬더니 소한테 물 먹이러 왔대. 근데 허유가 뭐 하고 있었냐면 귀를 씻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소부가 소를 끌고 저기 상류로 올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허유가 아니 왜 소 물 먹이러 와서 그냥 가냐 그랬더니 내 소한테 너 더러운 귀를 닦은 물을 먹일 수가 없다. 여기서 허유가 귀를 닦는 건 목욕을 안 해서가 아니고 더러워서가 아니고 더러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귀를 씻어낸 거였거든. 우리 소한테도 더러운 걸 먹일 수가 없다. 그런 뜻이 하나니 공명은 해진신이니 벗어나서 즐겨보세. 부귀공명 위에서 말한다면 득이야 득. 이득을 말하는 거 하나니 세속적 가치를 말하는 거지. 공명 이퀄 무슨 다 떨어진 신이라고 해진신. 공명 이퀄 해진신. 그러면 은유법이지. 무엇은 무엇이다. 벗어나서 즐겨보세. 다 벗어버리고 즐겨보세라는 얘기고 부귀공명을 멀리하겠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 걸 했으니까 네 번째 마지막. 옥계산 흐르는 물 못 이루어 달 띄우네. 자, 여기는 옥계산에 흐르는 물이 있고 못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연못을 이루고 연못 속에는 달이 떠 있네 라는 뜻이지. 그지? 화자는 그럼 어디에 있다고?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거지. 자연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누가? 화자가. 맑으면 갓끈을 씻고 흐리거든 발을 씻으리. 자, 맑으면 갓끈을 씻고 흐리거든 발을 씻는데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하나니 맑은 거는 청이고 흐린 건 탁이라고 하는 거야. 청탁은 맑고 흐린 거야. 그러면 각각 맑은 것에는 갓끈, 흐린 것에는 발을 씻는다는 건 사리 분별하겠다. 사리 분별. 옳은 게 뭔지 그른 게 뭔지 이런 걸 따진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 마지막 어떻다. 세상 사람들이 청탁, 밑에 나왔구나. 청탁인 줄 모르는 거. 맑은 것과 흐린 것은 분명히 있는데 왜 그걸 가리지 못하느냐, 구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끝난 시조 장육당 육가의 내용이었다. 그럼 장육당 육가는 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장육당 육가라는 그 시가 우리가 본다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그 만족감과 자연과 하나 되는 즐거움, 그 다음에 세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조상들의 자연 친화적 생각을 드러내는 시조라고 보면 돼. 하느니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하고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한번 찾아볼게. 1번. 자, 1번부터 봅시다. 가는 나와 달리. 보통 선생님 문제 풀 때 가는 나와 달리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와 달리를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먼저 해봐. 가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이게 맞으면 나가 없다는 걸 찾아보면 되겠지. 색채의 대비가 드러나 있지 않지요. 유민탄에 무슨 색채의 대비가 드러나. 아예 처음부터 틀렸네.
가가 색채의 대비가 없기 때문에 나와 달리는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알았지? 2번 가는 나와 달리 선경우정 뭔데? 먼저 경치를 말하고 나중에 감정을 정서를 표현했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백성들의 어려움이요 정서부터 나왔으니까 선정후경이 되겠지. 틀렸고요. 3번 나는 가와 달리 대꾸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꾸적 표현 나왔어. 시적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얘도 틀렸죠. 유민타는 한심에도 불구하고 대꾸적 표현이 나왔어. 그런데 대꾸하면 떠오르는 글의 종류는 시조잖아. 시조. 그렇다면 밑에 나온 장육당 육가에는 대꾸적 표현이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해볼까? 너무 많아서 가에는 당연히 그 있는 부분이 저 두 번째, 네 번째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 첫 번째 거 괄호로 묶은 게 그거였는데 여기는 지금 나에는 뭐가 있나 그랬더니 내 힘이 백구 있고 백구도 나를 잇네. 이거 대꾸적 표현이잖아. 내 힘이 얘 대꾸는 뭐야? 백구도라고. 미안해. 백구도 있고 백구도 나를 잇네. 됐네. 그지? 대꾸적 표현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나에서는 내 힘이 백구 있고 백구도 나를 잇네. 대꾸가 사용됐다. 여기서도 내 힘이 있고 백구도 나를 잇네. 라고 해서 대꾸와 반복이 사용됐네. 자, 그러니까 이것도 3번도 틀렸지. 가나 모두야. 알았니? 대꾸적 표현을 사용했다. 가도 나도 모두 대꾸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달리는 아니지. 4번 가와 나 모두 서리적 표현을 썼다. 서리적 표현 아까 보니까 나와 있던데 어느 결에 마음속의 일을 말이나 하겠소 라고 했지. 하겠소. 말할 수 없. 말하겠소? 이렇게 나왔지. 서리적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딨냐 그랬더니 밑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에 보니까 내가 어느 결에 마음속에 내 말을 마음속 일을 말이나 하겠소. 서리적 표현. 아까 선생님이 정확하게 표시해 줬네. 서리적 표현 있고 밑에 거에는 뭐가 있나 보자. 나에는 뭘 바라겠는가. 바랄 게 없다. 서리법 두 번 나왔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둘 다 서리적 표현이 나왔고 강조. 서리적 표현은 강조하는 거야. 자기 전달하고자 하는 거. 5번 가나 모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했다. 자연물의 인격 부여 밑줄. 자연물의 인격 부여하면 의인화야. 의인화. 그런데 유민타는 이건 대상이 사람인데 무슨 의인화야. 그런데 나에는 의인화가 있지요. 그러면 나와 달리 아니야.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니까 나는 가와 달리 하면 이렇게 맞는 거지. 그지? 자 32번으로 볼게. 기억부터 디귿.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자 기억은 자신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니은을 원망하고 있다. 기억은 니은을 원망한다. 그러니까 기억이 뭐냐면 나는 아니 너희들 백성은 니은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디귿을 원망해야지. 그지? 디귿이라고 바꿔야 되겠다. 틀린 거 찾는 건 답 1번이네. 그지? 기억은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 저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지. 저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지배계층 탐관오리를 말하는 거다. 정답은 1번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나는 기억을 구제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구나. 니은은 디귿이 군자와 같은 생각을 갖기를 바라지. 백성들의 얘기하는 걸 듣는 군자의 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맞았고요. 4번 디귿은 기억의 삶을 구제할 힘은 있어. 근데 마음이 없는 거지. 소인배야. 5번 디귿은 기억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중요한 말이지. 맞았지요.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힘은 있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정답은 1번이 잘못된 해석이고 니은이 아니라 디귿으로 바꿔버리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한번 볼까? 보기를 참고해가지고 나를 감사한 거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볼까? 자, 보기를 참고했다. 밑줄 쳐봐. 보기를 참고했다는 말에 밑줄 치라고. 보기를 참고했다는 얘기는 보기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장육당 육가를 자 보기로 한번 볼까? 나는 갑자사화로 인해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작가가 옥계산에 가가지고 은거하면서 살았대.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풍요 멋을 즐기고 있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거니까 비판하고 그것이 바로 분별 있는 삶에 대한 의지도 드러낸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33번의 내용 중에서 나를 가지고 참고해서 감상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1번 백구와 내가 서로를 잊었어. 이거는 하나가 됐다는 얘기지. 화자가 자연과 하나 됨. 맞았지. 자연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거. 보기에서 자연과 하나 된 삶. 이 밑줄 친 부분 자연과 하나 된 삶. 보기에서 찾아야지. 셋째 줄이 나오지. 그지? 자연과 하나 되는 풍요. 2번 빈강에서 쓸쓸해하는 모습에서 빈강에서 쓸쓸해한다고? 풀려나도 득 찾는 무리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화자의 현실을 드러낸다고? 생각해봐. 지금 득 찾는 무리는 뭐 권력을 찾는 무리들도 좋고 이 사람 유배에 갔다 그랬죠. 유배요. 유배를 보낸 쪽이라고 하자. 근데 여기 지금 이 시에서는 자연과 하나 되고 만족하고 안빈낙도하는 그런 모습만 나왔지. 빈강에서 쓸쓸해하는 모습. 빈강에서 왜 쓸쓸해? 빈강에 쓸쓸할 때 이거는 가을 계절이 주는 느낌이지. 이 빈강의 쓸쓸함을 득찾는 무리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보기에 그런 내용 없잖아. 그리고 여기 쓸쓸한 이유가 뭐라고? 단풍 들고 겨울로 가고 있으니까 강에 혼자 있으니까 쓸쓸한 거야. 그것 때문이지. 나중에 득찾는 무리들한테 벗어나지 못해서가 아니지. 2번 틀렸고 3번 공명을 해진신으로 비유했지. 은유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화자가 세속적 삶의 가치를 멀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세속적 삶의 가치를 멀리했대. 보기에서 찾아야 돼. 둘째 줄, 셋째 줄에 나오지. 그지? 보기에서 꼭 찾아야 돼. 그 다음에 4번 옥계산에서 물과 달과 함께 지내는 모습. 밑줄 쳐. 화자의 자연 친화적 삶. 그럼 화자의 자연 친화적 삶을 위해서 찾아야지. 어디 있는데? 자연과 하나 되는 풍류,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셋째 줄, 넷째 줄이 비슷한 내용이네. 5번 세상 사람을 청탁을 모르는 사람으로 맑고 혼탁한 걸 모르는 거라고 분간할 수 없다. 화자 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둘째 줄 분별 있는 삶의 자세에 대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가 보기를 참고한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빈강에서 쓸쓸한 건 계절 탓이다라니 이거를 뭐 무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야. 자 여기까지 마무리.